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어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까요? 최근에 2년 이상 동안 코로나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집에서 집거하고 나라가 봉쇄되고 병에 걸려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실존의 공포가 엄습하고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최근에 나온 경제 통계를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됐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 573명의 억만장자가 더 늘어났대요. 여기서 억만장자는 미국의 달러 기준으로 1 빌리언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자면 한 1조 3천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매 30시간마다 한 명이 탄생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은 이 조만장자가 하나씩 탄생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자들의 그동안의 억만장자, 슈퍼리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산이 무려 지난 2년 동안에 42%나 증가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여러 원인들을 보니까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슈퍼리치는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산업별로 얘기하면은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그리고 증시가 올라서 자산 가격, 이런 걸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슈퍼리치가 더 탄생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평균 실질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4%나 감소했고요. 식량 가격이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 6천만 명 이상이 완전히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기 힘든 지경으로 돼버렸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산, 얼마나 많은 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최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당시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바로 부의 상징이었겠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던 언니와 시골에서 농촌 생활하는 동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동생의 남편 파흠이 우리 농부들은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와 다른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농촌 생활이 좋다는 아내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땅만 충분히 있다면 얼마나 좋냐. 다른 걱정할 게 아무도 없다. 넉넉히 있으면 악마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이 주인공 파홈의 말을 듣고 뒤에서 동하니까요, 이 악마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파홈에게 땅을 넉넉히 주고 그를 유혹해야겠다. 악마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소유한 땅을 내놓자마자 파홈은 그동안 저축한 돈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1년 동안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땅 주인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농부들의 가축이 땅을 침범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파홈이 또 욕심을 냈습니다. 야, 내 땅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해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는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아예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땅을 샀어요.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얼마 몇 년이 지나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불어났지만은 이거 역시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제는 영원히 내 땅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물론 악마의 유혹이죠. 적은 돈으로 1년 동안을 걸려도 다 돌아볼 수 없는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곳이 바스키로 원주민이 사는 땅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지금의 비옥한 우크라이나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로 수백 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지주가 듣던 대로 1,000루블만 내면은 네가 원하는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지주 얘기가 나 1,000루블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조건이 하나 있다. 내일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서 네가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돌고 해 지기 전까지 여기 돌아와야 된다. 그럼 네가 본 땅이 모두 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정말 사실일까, 꿈일까, 생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흥분하고 긴장하고 거의 밤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해 뜰 때 일찍 출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네가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모든 땅은 네 거다. 그 대신 오늘 해 지기 전에 이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파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모두 다 자기 땅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계속 갔습니다. 죽을 힘을 달려서 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저녁 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이 보이는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서너 시까지 열심히 달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원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엄청나게 뛰고 드디어 해질녘에 원점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 너무 비극적이죠. 지주와 하인들이 모두 다 그를 묻어주면서 이 사람아, 네가 필요한 땅은 결국 3아르신, 1아르신 70cm랍니다. 2m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가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주는 시사점이 꽤 많죠? 땅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에 나온 명작이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펄벅의 대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비옥한 땅을 놓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 주인공 왕릉인데 여기 한 규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펄벅의 대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왕릉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왕릉의 아들들이 땅을 팔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땅인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왔고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너희들이 땅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손 대대로 번창하게 살 수 있다. 아무도 땅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 땅을 팔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리고 왕릉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각자 배분받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나머진 대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결론은 왕궁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지, 땅에 대한 집착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건 사실은 부와 재산에 대한 집착이죠. 우리
저명한 소설가이셨던 박경리 선생,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자주 뵙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박경리 선생이 쓴 대작 토지도 다 땅에 얽힌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도 언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는데, 헨리 조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리 조지는 개척하고 또 투기가 많이 일어나던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헨리 조지는 느꼈어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원인이 토지 소유 제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자가 돈을 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그러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모두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헨리 조지는 토지세 한 가지만 거두면은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거 하나만 정부가 세금으로 흡수해도 다른 세금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단일세론, 싱글 텍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지와 대지에 얽힌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동화를 생각하면서 정말 푸틴은 과연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해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있을까요? 또 저나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많은 땅이 있어야만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명상에 잠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